쉽게 뭐 이렇게 해서 치아가 있으면 이거를 여기다 걸고 건 다음에 이렇게 팍팍 옆으로 꺾어버린 거죠. 꺾어버리니까 이 몸이 되게 안 좋아서 흔들거리는 치아 같은 경우에 빠지겠지만 대부분은 이가 이제 뼈랑 같이 부러져 나오던지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치테리어 에투알드 서울치과 원장 이장욱입니다. 오늘은 19세기 유럽, 즉 중세 르네상스를 지나가지고 근대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이제 사용했던 치과 치료 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유럽에서는 이제 치과 치료 기술이 발달을 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아들은 이제 무조건 이제 뽑는 게 치과 치료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일부는 뭐 조금 치료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치과 치료 뭐 발치 기구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덴탈 보호 드릴이라고, 이거는 이제 저도 놀랐어요. 기원전 7000년 전부터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도 파키스탄하고 인도에서는 치과 치료에 실제로 사용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뭐 조금 더 개선됐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요. 이제 뭐 원시인들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불 피우는 거. 치아에다 대고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썩은 부분은 조금 약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파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거하는 치과 치료 기구인데 아무래도 되게 이제 원시적이죠. 그래서 현대로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로우 스피드라고 해서 돌아가는 저희 치료 기구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초창기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게 마취라는 게 없었던 예전에 사용했던 거니까 환자분한테 아프지만 그냥 참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끔찍하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피겨 로테이티드 덴탈 드릴이라고 1870년대 이때 사용이 된 건데, 구조를 보니까 되게 조그매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골무식으로 받침대를 대고 바늘같이 생긴 드릴을 손으로 이렇게 열심히 돌려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끝에서 이제 깎여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썩은 부분을 파낼 때 썼을 것 같기도 하고요. 끝에 모양을 좀 뾰족하게 하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신경치료라고 치아 신경을 파내는 치료가 있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파일로 해가지고 기계에 연결해서 돌리는 건데, 뭐 역시 이것도 마취가 없던 시대니 환자분이 끔찍하게 아프지 않으셨을까. 근데 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에 대해서 이제 클락워크 덴탈 드릴이라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1860년대 이제 사용된 기구인데요. 요건 이제 구조를 보시면 좀 럭셔리해요. 디테일한 세공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 기구는 이제 우리 장난감 자동차 같은 경우 아시겠죠? 뒤에 있는 탭을 열심히 감아요. 감으면 탭을 딱 놓으면 옆에 있는 바퀴가 돌아가는 대신에 드릴이 윙 하고 뭐 최대 2분까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아까 말씀했던 손가락으로 들리는 드릴보다는 훨씬 이제 좀 더 럭셔리해졌고, 네, 치과 선생님들 좀 편해진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크기는 저도 가늠이 안 되는데 두 손으로 들어서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이만하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되게 큰 기구를 탭을 감은 다음에 손을 들고 참으세요,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은으로 대부분 만들었고 세공도 엄청 들어간 걸 보면은 일반적인 뭐 서민이 사용한 기구라기보다는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 치료에 사용되지 않았을까, 뭐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충치 치료라든가 신경치료, 뭘 파내는 기구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덴탈 펠리칸이라고 이제 13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거의 아마 500년 가까이 사용된 기구가 있는데, 이건 이제 펠리칸이라고 새 아실 거예요. 뭐 모기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는 그 새 부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발치기구가 있으면 보시면 치아가 있으면 치아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흔든 다음에 팍 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쉽게 뭐 이렇게 해서 치아가 있으면 이거를 여기다 걸고 건 다음에 이렇게 팍 옆으로 꺾어버린 거죠. 꺾어버리니까 이 몸이 되게 안 좋아서 흔들거리는 치아 같은 경우에 빠지겠지만 대부분은 이가 이제 뼈랑 같이 부러져 나오던지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환자한테 뭐 외상도 좀 많이 생기고 뭐 피도 좀 많이 나고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겠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좀 획기적이었는지 오랜 시간 이제 사용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트풋 익스트랙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1700년대에 사용했다고 하고요. 요건 이제 저도 그림 보고 좀 놀랐어요.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렇게 루트 피커라고 해가지고 뿌리가 혹시 부러지는 경우에 이제 뿌리를 빼는 기구가 있거든요. 이거랑 거의 손잡이 모양이라든가 대부분 모양이 흡사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런 식의 기구의 초창기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이거든요. 이 기구는 이제 델타 펠리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를 이제 부러뜨려서 빼는 기구랑 같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이를 부러뜨렸으니까 뿌리가 대부분 이제 안쪽에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갈고리처럼 생긴 기구를 사용해서 걸어서 빼거나 이게 후벼가지고 빼거나 이렇게 뺀 것 같습니다. 역시 마취는 없었습니다. 엄청 아팠겠죠?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1844년이라고 이제 이때 처음으로 마취라는 게 개발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하게 된, 뭐 고작 지금 200년도 되지 않은 때부터 이런 치과 치료가 시작이 된 거니까 그 전까지의 분들은 엄청나게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치과 치료를 하셨던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취도 잘 되어 있고요. 뭐 통증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치과에 오셔가지고 검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뭐 말씀드렸지만 아프기 전에 빨리 치료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